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2년 12월 16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 대장동 수사를 보고 있으면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곳곳에서 조폭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살, 자해, 사망이 잇따릅니다. 자, 최근 김만배의 자해 소동 내지는 극단적 선택 시도, 자, 이걸 보면서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김만배도 무너져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만큼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면서 더 이상 함구할 수 없다라는 이런 압박감의 발로 아니었느냐, 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조선일보 기사 제목을 보시면 딱 저 제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김만배 자해, 숨긴 260억 들통나고 측근들 체포되자 멘탈 무너졌다. 자, 이런 제목인데, 자, 지금의 김만배 상황이 저렇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검찰이 김만배의 자산에 대해서 동결시킨 금액이 무려 800억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60억을 찾아낸 것이죠. 수표, 그리고 부동산, 현금 다수라고 하는데 이 260억에 대해서 김만배는 범죄 수익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법인 계좌가 압류될 것에 대비해서 따로 떼어놓은 운영 자금이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로 찾아낸 이 260억에 대해서도 부패방지법 위반이다. 자,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까지 가능하니까 이러다가는 김만배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수익 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과 압박감이 자해 소동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겠느냐, 자,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지금 이 대장동 수사는 마지막 퍼즐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수익은 거의 다 드러났는데 과연 여기서 정말 얼마 정도의 금액이 이재명 측근에게 또는 이재명 측에게 흘러 들어갔느냐, 지금 이걸 찾아내는 게 관건인데 지금 유동규와 남욱은 계속 진술을 하고 있죠. 자, 이 진술 외에 정말 그 자금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여기에는 지금 김만배의 입이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만배가 언제 정말 입을 열 것인가, 여기에 귀추가 주목되는데, 자,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지금의 상황을 좀 잘 정리하고 있어서 이 사설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대장동 인물 또 극단 선택 시도, 실체 빨리 규명해 비극 막아야. 자, 이런 제목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14일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자, 자기 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대장동 수사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에서 이미 주변 인물 4명이 숨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숨졌고, 대장동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성남 도계공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개발 1처장, 또 이 대표 아내의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으로 조사받은 40대 남성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자, 이번 자해 시도까지 더하면 5번째다. 특정 사건 수사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건 전례가 없다. 이것만으로 충격적이다. 네, 정말 충격적이죠. 자, 어제 국민의힘도 정말 한편의 범죄 스릴러를 보는 것 같다라는 이런 논평을 냈는데, 정말 이런 사건이 유례가 없죠. 아니, 이렇게 여러 명이 죽거나 자살을 하고, 아니, 곳곳에서 지금 조폭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도 조폭 천지죠. 이뿐 아니라 지금 쌍방울 그룹 자체가 아주 조폭이 그야말로 잠식한 이런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제 김만배 측근 2명이 잡혔는데 그 중에 한 명, 최우향이라는 사람은 목포를 배경으로 활동했던 조폭 출신으로 쌍방울 부회장까지 오른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에 조폭들이 등장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김 씨의 자해 시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지난 13일 김 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수익 중 260억 원 상당을 은닉하는 데 도움을 준 혐의로 김 씨 측근 2명을 체포했다.
앞서 검찰이 동결 조치한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의 자산 800억 원과 이거와는 별개인 돈이다. 검찰은 은닉 재산이 어디로 유입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더구나 대장동 민간업자였던 남욱씨 등은 최근 법정에서 김씨가 대장동 사업 지분 중 428억 원을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씨에게 주기로 했다라고 증언했다. 이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김씨만 428억 원 제공 약속을 부인해왔다. 김씨로선 좁혀오는 수사에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다. 대장동 사건은 성남시가 특혜 구조를 만들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이익을 안겨준 범죄다. 최종 허가권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다. 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장동 이 사업 설계를 누가 했느냐, 누가 설계를 하고 누가 이걸 허락했느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자, 계속 보시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성남시 산하기관 본부장에 불과했던 유동규 씨가 대장동 사건을 단독으로 기획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꼬리 자르기식 수사로 실무자만 압박하면서 그야말로 실무자였던 유한기, 김문기 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들은 억울하다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한다. 김만배 씨 자해 시도도 결국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정권 교체 후 새 수사팀이 정진상, 김용씨 등 이 대표 최측근을 구속하는 등 사건 실체에 다가서고 있지만 문 정권 검찰이 초기부터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자, 정권 바뀌고 수사팀이 바뀌면서 내 몸통을 향해서 이 수사가 다가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뭐 관련 증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확보해 놨더라면 이렇게 돌아서 수사가 이렇게 길어질 일은 없었을 텐데 그 부분이 매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검찰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많은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유동규, 남욱 진술 외에 자, 김만배의 진술이 더해져야 그 실체가 보다 더 분명해질 것 같은데 자, 지금 서서히 윤곽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대장동뿐만 아니라 쌍방울,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이들 사이에 연결고리에 곳곳에 조폭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 수사가 정말 조폭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게 정말 그림이 완전히 다 맞춰지면 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이런 사건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